으악! 비명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서 들려왔어요. 70대 할머니가 맡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었죠. 이 할망구가 돈 더 내놓으라고. 뺨을 때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말이죠. 사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해미읍성 국화축제 준비가 한창이던 9월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지안아, 장 좀 받아줄래? 외할머니가 부탁하셨죠. 시장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서지안입니다. 15년간 특전사에서 복무했어요. 저녁 후 외할머니가 계신 충남 서산 해미읍성으로 내려왔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작전 중 다친 무릎은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하게 쑤셨죠. 그래서 선택한 게 국밥집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비명소리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여자의 비명이었습니다. 제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 안쪽, 떡집 뒷문 근처였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이 할망구가 돈 더 내놔. 건장한 남자 2명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30대쯤 돼 보였어요. 한 명은 덩치가 크고 한 명은 날씬했죠.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관여하지 마. 조용히 살기로 했잖아. 머릿속으로 그렇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발은 이미 앞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았죠. 2 남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너? 덩치 큰 남자가 물었어요. 눈빛이 사납더군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두려움에 떨고 계셨죠. 제 손을 잡으려다 말고 2 남자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가세요. 아가씨.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할머니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날씬한 남자가 제 어깨를 확 잡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이었어요. 15년간 몸에 뱀 반응이 나왔죠. 제가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정확하게, 빠르게요.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덩치 큰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피했어요. 그의 발을 걸었죠. 쿵 소리와 함께 남자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모두 5초도 안 걸렸어요. 2 남자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할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말이죠. 남자들이 황급히 도망쳤어요.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죽었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께 다가가 물었죠.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다치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사건이 거대한 싸움의 시작이 될 줄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외할머니가 이상하게 말이 없으셨습니다. 표정도 어두웠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죠. 외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지안아, 내가 오늘 도운 그 할머니 말이다. 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축제조직위원회 사람들이야. 이 동네에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지.
순간 이해했습니다. 외할머니의 불안한 표정을요.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제가 말했죠.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국밥집 2층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미읍성이 어둠 속에서 고즈넉하게 빛나고 있었죠.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나 하나쯤 참으면 되겠지. 아마 할머니는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사셨을 거예요. 30년 동안이나요. 무릎이 쑤셨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었을까요?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너 죽었어. 다음 날 아침 국밥집 문을 열자마자 들린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5명이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제 그 2명도 포함되어 있었죠. 가운데 서 있는 40대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나?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관심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해미읍성 국화축제조직위원회 이사 최태식이다. 여기서 나 모르는 사람 없어. 최태식이라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담배 연기가 제 얼굴에 닿았죠. 어제 우리 직원들 건드린 게 너지? 할머니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최태식이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그 할망구가 축제 보호비를 안 냈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 순간 외할머니가 안에서 나오셨어요.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저기, 미안합니다. 우리 손녀가 실수했어요.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태식이 외할머니를 보며 웃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죠. 아, 국밥집 할머니 손녀였구나. 할머니도 우리한테 매달 보호비 내시잖아요. 보호비. 그 단어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제가 외할머니를 돌아봤어요. 외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계셨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30년. 우리 덕분에 장사 잘하고 계시잖아요. 최태식의 말에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30년? 50만 원씩? 계산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1억 8천만 원. 아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더 많을 거예요. 이 동네 상인들 전부 우리한테 보호비 내. 축제 때문에 장사되는 거 아니야? 최태식이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보호비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가게 부서. 손님 못 오게 해. 아주 간단해.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제가 말했죠. 최태식이 코웃음 쳤어요. 범죄? 경찰도 우리 편이야. 시청 공무원들도 다 우리 사람이고. 그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여기선 우리가 법이야. 알았어? 순간 제 손이 움직였어요. 최태식의 손목을 잡았죠. 최태식이 신음했습니다. 뒤에 있던 남자들이 달려들려고 했어요. 형님. 하지만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15년간 배운 전투 기술이 온몸에서 꿈틀거렸지만 참았어요. 외할머니가 보고 계셨으니까요. 두고 봐라. 최태식이 손목을 비비며 물러났습니다. 도끼 어린 눈빛이었죠. 너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할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외할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지안아, 왜 그랬어? 이제 우리 어떡해? 외할머니가 우셨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30년 동안 돈을 뜯긴 거예요? 제가 물었죠. 외할머니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도 소용없어? 경찰도 시청도 다 그 사람들 편이야.
신고하면 더 큰일 나. 외할머니의 목소리에는 30년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떡집, 두부가게, 약과 가게, 외할머니 친구분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었죠. 모두 30년간 보호비를 냈을 거예요. 67명의 상인. 평균 50만 원씩 30년.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약 120억 원. 한 마을에서 30년 동안 120억 원을 뜯어간 겁니다. 무릎이 쑤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날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난 것 같았어요. 제가 그 골목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말이죠. 창고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해미읍성 축제조직위원회 창고 앞이었죠. 저는 검은 옷을 입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30년간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 말이죠. 자물쇠를 살폈습니다. 15년 특전사 경력이 이럴 때 쓰이는 거였어요. 30초면 충분했죠.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켰죠. 빛이 창고 안을 비쳤습니다.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어요. 기대감이었죠.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축제 관련 서류들, 예산안, 계약서들. 하지만 제가 찾는 건 이게 아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창고 쪽으로 향했죠. 경비였습니다. 제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서류 몇 장을 집어넣고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거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골목을 빠르게 달렸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어디 갔어? 저 새끼 어디 있어? 2명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으로 숨었죠.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제 바로 앞을 지나갔어요. 이 근처 어딘가 있을 텐데. 그들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지 못했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에 넣어둔 서류를 꺼냈어요. 손전등으로 비췄죠. 장부였습니다. 상인별 월납부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순자 50만 원, 김영자 60만 원, 이순덕 70만 원, 67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체크 표시도 되어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바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다음 날 저는 떡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제가 도운 박순자 할머니의 가게였어요. 할머니,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제가 말했죠.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가씨, 어제 고마웠어요. 근데 여기 오면 안 돼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보호비 낸 영수증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 외할머니도 30년간 내셨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린 어쩔 수 없었어요. 안 내면 가게를 못 해요. 영수증 있으세요? 제가 다시 물었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겨뒀어요. 언젠간 쓸 날이 올까봐. 할머니가 가게 뒤쪽으로 갔어요. 낡은 상자를 꺼내왔죠.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영수증들이었어요. 30년치였습니다.
제 손이 다시 떨렸어요. 이번엔 흥분 때문이었죠. 할머니,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두려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걸로 뭐 하시게요? 정의를 실현하려고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근데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날 밤 국밥집에서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장부, 영수증, 증거들. 외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보고 계셨어요. 지안아,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거니? 할머니, 30년은 너무 길어요. 제가 대답했죠.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상대는 경찰과 시청까지 장악한 조직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깔려 있었죠.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싸움이었어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외할머니,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국밥집 앞이었어요. 외할머니가 남자 2명에게 붙잡혀 있었죠. 최태식이 외할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손녀가 우리 창고에 들어왔더라. 최태식이 차갑게 말했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들켰어요. 손녀가 뭘 훔쳐갔는지 알아? 우리 장부야. 최태식이 담배를 피우며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죠. 할머니, 손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할머니는 놔주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최태식이 저를 돌아봤어요. 놔주라고? 내가 훔친 거 돌려주면 생각해 볼게. 제 주머니에 장부가 있었습니다. 30년 범죄의 증거였죠. 돌려줄 수 없었어요.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할머니가 대신 값을 치러야지. 그가 손짓했습니다. 뒤에서 남자 5명이 더 나타났어요. 7명이었습니다. 너 혼자서 우리 7을 어떻게 할 건데? 최태식이 비웃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났어요. 15년간 잠재워뒀던 본능이었죠. 외할머니만 놔주세요. 그럼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태식이 잠시 멈칫했어요. 좋아. 재미있겠는걸? 그가 외할머니를 밀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옆으로 비틀거렸어요. 지안아, 안 돼. 외할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7명이 저를 에워쌌죠.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피했어요.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죠.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왔어요. 왼쪽 주먹을 맞고 오른쪽 발차기를 피했습니다. 반격했죠. 두 남자가 나가떨어졌어요. 15년 훈련이 몸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7명은 많았어요. 네 번째 남자의 주먹이 제 옆구리에 맞았습니다. 아팠어요. 숨이 막혔죠. 다섯 번째가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피하고 뒤로 팔꿈치를 날렸어요. 남자가 신음하며 물러났죠. 하지만 그 순간 6번째 남자의 발이 제 무릎에 걸렸습니다. 제 약점이었어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릎에서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어요. 쓰러졌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죠.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크크크, 15년 특전사 출신이라며? 별거 없네. 최태식이 다가왔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장부 내놔. 안 그러면 할머니가 다친다. 그 순간 외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아, 줘버려. 그냥 줘버려. 외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제 손이 주머니로 갔습니다. 장부를 만졌죠. 박순자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30년간 눈물 흘린 얼굴이요. 김영자 할머니도요. 이순덕 할머니도요. 67명의 할머니들이 제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안 돼. 제 손이 멈췄어요.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이건 67명의 눈물입니다. 30년의 한입니다. 최태식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뺨이 얼얼했어요. 고집부리네. 좋아, 그럼 할머니를.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골목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죠. 최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경찰을 왜? 경찰 3명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경찰들이 저를 보며 웃고 있었거든요. 아니, 최태식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최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경찰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경찰이 그들 편이었습니다. 이놈이 우리 창고 털었어. 절도죄로 잡아가. 최태식이 말했죠. 제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어요. 외할머니. 제가 외할머니를 봤습니다. 외할머니가 주저앉아 울고 계셨어요. 지안아, 미안해. 할미가 미안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에 실렸어요. 창밖으로 외할머니가 보였죠. 무릎이 아팠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머니 속 장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증거는 제게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창이 닫혔습니다. 쾅! 그 소리가 유치장에 울렸어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았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었어요. 60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죠. 저기, 당신 혹시 어제 저 도와준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떡집을 하시는 분이요. 할머니, 왜 여기?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쓸쓸히 웃으셨어요. 저도 잡혀왔어요. 보호비 안 낸다고. 그때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래요. 고개를 돌렸어요. 유치장 안에 할머니들이 6분이나 계셨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이순덕 할머니, 모두 시장 상인분들이었어요. 할머니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자수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수요? 당신 때문에 용기가 났어요. 30년 참았는데 이제 그만 참고 싶어서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말했죠. 저 혼자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김영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부는 어떻게 됐어요? 빼앗긴 거 아니에요? 이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깔창을 들어 올렸죠. 거기 장부가 숨겨져 있었어요. 아직 여기 있어요. 할머니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똑똑하네. 그럼 아직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치장은 춥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였으니까요.
아가씨, 자요? 박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아니요. 잠이 안 와요. 저도요. 이렇게 떳떳한 밤은 30년 만이라 오히려 잠이 안 오네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미소가 보였어요. 할머니, 물어봐도 될까요? 왜 30년이나 참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무서웠어요. 저항하면 가족이 다칠까 봐요. 저도 그랬어요. 딸이 결혼할 때까지만 참자 했어요. 김영자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근데 딸이 결혼하니까 사위가 걱정됐어요. 손주가 태어나니까 손주가 걱정되고요. 그렇게 30년이 지나버렸네요. 이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잘못한 건 저들이에요. 두려움을 이용해서 착취한 놈들이요. 박순자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아가씨가 있어서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유치장 문을 열었어요. 석방이다. 나가. 저를 향해 말했죠. 하지만 할머니들은 아니었어요. 저만요? 할머니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자수한 거라 조사 더 해야 돼. 경찰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잡혀온 제가 먼저 나간다는 게요. 최태식이 뭔가 꾸민 거야.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최태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부 가져왔지?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들 풀어주면 드리죠. 제가 말했어요. 최태식이 코웃음 쳤습니다. 할머니들, 걔네 필요 없어. 어차피 증언해도 소용없거든. 무슨 뜻이죠? 법원 판사도 우리 사람이야. 최태식의 말에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장부만 없으면 돼. 그러니까 내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장부를 줘도 할머니들은 안 풀려날 거예요. 안 줘도 최태식은 폭력을 쓸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한 씨, 돌아봤어요. 30대 여자가 달려오고 있었죠. 카메라를 든 남자와 함께요. 저 CBS 기자 정미래입니다. 기자였습니다. 최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카메라 꺼. 최태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정미래 기자의 카메라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죠. 최태식 씨 30년간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받은 게 사실입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최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신발에서 장부를 꺼냈어요. 카메라 앞에 보여줬죠. 이게 30년간의 증거입니다. 67명 상인의 이름과 금액이 다 적혀 있어요. 정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엄청난 특종인데요. 최태식이 제 팔을 확 잡았어요. 이 여자가... 하지만 기자 앞에서는 함부로 못했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보호비 받았대요. 30년 동안이나. 우리 아버지도 당했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최태식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음에 봐. 그가 황급히 차를 타고 떠났어요. 정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장부 저희가 보도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들 증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유치장에 계세요. 유치장에요? 피해자가 왜? 기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경찰도 그들 편이거든요. 제 말에 기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제가 검찰에 연락해 볼게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진짜 희망이요. 하지만 기뻐하기엔 이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국밥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해미읍성 축제조직위원회 비리 의혹, 30년간 보호비 수치 정황 포착. 정 기자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제 인터뷰도 나왔죠. 이제 끝났구나. 외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최태식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시계를 봤죠. 새벽 5시였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어요. 최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죠. 나와. 그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왜요? 나와. 안 그러면 할머니가 다친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따라 나갔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최태식의 차를 탔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어디론가 갔어요. 어디 가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폐건물이었어요. 5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죠. 올라가. 최태식이 말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옥상까지 올라갔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난간 너머로 아래가 보였습니다. 높았어요. 아찔할 정도로요. 여기서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태식이 담배를 피우며 저를 봤어요.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 난 30년간 이 동네를 먹여 살렸어. 최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축제 덕분에 장사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없으면 이 동네는 죽어. 그래서 착취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태식이 제 멱살을 잡았어요. 너 여기서 떨어지면 사고야. 알지? 그가 저를 난간 쪽으로 밀었습니다. 뒤로 비틀거렸어요. 발이 난간에 걸렸죠. 아래가 보였습니다. 5층 높이요. 장부 원본은 어디 있어? 최태식이 물었어요. 검찰에 넘겼어요. 이미 늦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최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넌 필요 없겠네. 그가 저를 확 밀었습니다. 순간 몸이 뒤로 넘어갔어요. 손이 난간을 간신히 움켜잡았습니다. 온몸이 허공에 떠 있었어요. 난간만 붙잡고요. 으윽! 무릎에서 통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 힘을 다해 매달려 있었죠. 크크크, 그렇게 매달려봤자 얼마나 버티겠어? 최태식이 비웃었어요. 제 손가락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옥상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니었어요. 정 기자였죠. 카메라맨과 함께요. 다 찍혔어요. 최태식 씨. 기자가 카메라를 들어 보였습니다. 최태식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 순간 제 손을 누군가 잡았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진짜 경찰이요. 끌어올려졌습니다. 옥상 바닥에 쓰러졌죠. 숨이 거칠게 나왔어요. 살았습니다. 최태식 살인미수로 체포한다. 경찰이 최태식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이번엔 진짜 경찰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직접 보낸 특별팀이었죠. 끝났습니다. 정말로요. 피고인은 일어서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였어요. 드디어 선고일이었죠. 최태식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6개월 전 그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박순자 할머니, 김영자 할머니, 이순덕 할머니도 함께였죠. 67명의 상인 중 40명이 법정에 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었어요. 피고인 최태식.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30년간 해미읍성 상인 67명으로부터 총 120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공무원들을 매수하고 경찰을 회유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폭로하려던 서지한 씨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선고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최태식,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죠. 30년. 드디어 끝났어.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김영자 할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이순덕 할머니도요. 모두 울고 있었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죠. 외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지안아, 고마워. 외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밀의 기자도 있었죠. 서지한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가 제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들이 흘린 눈물, 참아야 했던 분노. 그게 오늘 정의가 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지만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들이 서 계셨죠. 용기 내서 자수하신 할머니들, 증언해 주신 상인분들. 이분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30년간 겁쟁이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씨가 용기를 줬어요. 참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줬죠. 김영자 할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손주들한테 떳떳해요. 할머니가 싸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기자들이 바쁘게 받아 적었어요.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대서특필됐습니다. 해미읍성 30년 보호비 착취 사건, 주동자 징역 15년 선고. 시민의 용기가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어요. 할머니들 모습도요. 외할머니가 TV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지안이 잘했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서산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인분들께 피해 보상을 진행하겠습니다. 120억 원 중 일부가 환수됐다고 했어요. 상인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죠. 박순자 할머니가 통장을 받으셨습니다. 30년치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손주 대학 보낼 수 있겠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웃으셨어요.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 83개 지역 축제가 전수조사 대상이 됐어요. 37%에서 비슷한 비리가 발견됐죠. 제 이야기가 도화선이 된 겁니다. 한 달 후 해미읍성 국밥집은 손님으로 붐볐어요. 여기가 그 집이죠? TV에서 봤어요. 할머니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외할머니가 바쁘게 국밥을 끓이셨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죠. 지안아, 손님 많아서 좋긴 한데 정신없네. 외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김영자, 이순덕 할머니였어요. 지안이, 우리가 감사 인사하러 왔어. 할머니들이 떡, 약과 두부를 가득 들고 오셨죠. 할머니들, 제 목이 메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만든 거야. 고마워서 말이야. 박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30년 한이 풀렸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작은 국밥집에서요. 하지만 마음만은 거대했어요. 창밖으로 해미읍성이 보였습니다. 가을밤 고즈넉한 풍경이었죠. 무릎은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그게 제겐 가장 큰 보상이었으니까요. 지안아, 이것 봐. 외할머니가 낡은 통장을 꺼내셨습니다. 판결이 난 지 일주일 후였어요. 국밥집 2층, 우리 둘만 있었죠. 통장을 펼쳤습니다. 보업이라고 적힌 출금 내역들이 빼곡했어요. 30년치였죠. 7천만 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미가 30년간 바친 돈이야. 외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대학 등록금, 내 동생 결혼식, 다 이 돈으로 했을 수 있었어. 할머니가 흐느끼셨습니다. 미안해. 할미가 용기가 없어서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꽉 안아드렸죠.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이제 됐어요. 이제 우리 떳떳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미읍성 야경이 고즈넉했어요. 가을밤이었죠.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는 15년간 나라를 지켰어. 하지만 정작 제 가족은 지키지 못했어요. 제 이웃도요. 전역하고 이곳에 왔을 때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을 보고 참을 수는 없었죠.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참지 않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렸어요. 40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저, 서지안 씨 맞으시죠?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그런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가게 하는 김미숙이라고 해요.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저희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시장도 30년간 똑같은 일 당하고 있어요. 여자가 울먹였어요. 매년 보호비네요. 안 내면 가게 부서요. 경찰도 못 믿어요. 제 손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외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지안아, 넌 이미 충분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또 싸워야 하나? 무릎은 아직도 아픈데요. 그때 박순자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얻었어요. 김영자 할머니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이순덕 할머니의 눈물도요. 30년 한이 풀렸어요. 제가 김미숙 씨 손을 잡았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게요. 여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혼자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했죠. 김미숙 씨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외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미소 지으셨죠. 역시 우리 지안이야. 그날 오후였습니다. 국밥집 마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박순자, 김영자, 이순덕 할머니를 비롯한 20여 명의 상인 어르신들이 모였죠. 테이블마다 떡, 약과 두부, 막걸리가 정성스럽게 놓였습니다. 우리 지안이한테 건배. 박순자 할머니가 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어요. 김미숙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희망이 보였죠. 저도 용기 낼게요. 부산으로 돌아가서요. 김미숙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대답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는 국밥집 2층 창가에 서 있었어요. 해미읍성이 석양빛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어요. 15년간 나라를 지켰지만 정작 제 곁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옳지 않은 일에 참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죠. 무릎이 쑤셨습니다. 평생 아플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래 마당을 봤어요. 할머니들이 외할머니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계셨죠. 30년 만에 되찾은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제겐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창밖 너머로 저녁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해미읍성 국밥집 앞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와 할머니들이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죠. 제가 원했던 삶이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평화는 침묵 속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옳은 일을 한 뒤에 찾아오는 거였죠. 그날 밤 국밥집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해미읍성도 어둠 속에서 고즈넉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평범하지만 떳떳한 하루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외할머니와 함께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을 함께 먹는 일상이요. 하지만 그 일상이 이제는 달랐습니다.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문을 열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김미숙 씨처럼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또 올지도 모르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용기는 전염된다는 걸요. 그리고 참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해미읍성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내일도 그 불빛은 켜질 겁니다. 우리의 용기처럼요.